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잘 보내셨죠? 어제에 이어서 지금 계속 이제 우리 회사법 하고 있는데 통칙 부분 하고 있죠. 통칙 부분에서 우리 이제 구조조정 관련되는 내용을 이제 들어갈 건데 오늘은 합병 관련되는 내용을 좀 해볼까 합니다. 합병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죠? 합병에서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합병의 뭐 절차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제 간이 합병이라든지 소규모 합병이라든지, 그죠? 합병 관련되는 그런 구조 부분 있죠? 구조적인 문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회사의 구조 조정, 그러면 합병, 분할 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검토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내용, 회사의 기구 변경, 구조 조정 전반에 대한 한번 개관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회사가 설립 등기하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 소멸할 때까지, 해산할 때까지 과정이 있죠. 회사가 영업을 하고 기타 이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구조조정이라든지 기구 변경을 통해서 회사의 모습이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여기서 검토를 하는데, 일단 합병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할. 회사가 이제 서로 어, 합쳐지는 경우, 그리고 함께 있다 또 분할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회사의 종류를 바꿀 수도 있겠죠. 한명회사에서 합자회사, 합자회사에서 한명회사, 뭐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이런 식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조직 변경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을 남에게 넘겨주고 또 양수하기도 하고 임대할 수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기구 변경 내지 구조조정이라는 어떤 이 카테고리 속에 다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구조조정 하는 가운데 요즘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있죠.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주식의 교환입니다.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거나 아니면 이전시켜서 지주회사를 만들고, 다시 말하면 모회사를 만들고 스스로 자회사가 된다든지 이러한 과정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있습니다. 넓게 볼 때는 이 지배주주가 소수 주식을 전부를 취득해서 완전한 지배를 통해서 회사 경영을 효율화시키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우리가 광의의 기구 변경 구조조정으로 한번 포괄시켜서 다 포함시켜 봤어요. 알겠죠? 여기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통칙에서 한꺼번에 검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별로도 다른 경우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검토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어, 설립 등기하고 해산하는 과정 속에서 활동하는 게 이런 구조조정만 있는 건 아니죠. 아니고 기업 활동, 주 기업 활동이 있습니다. 주식 발행, 뭐 기관 사채 발행, 그 다음에 영업 같은 거 있죠. 영업들 다 할 거란 말이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요걸 끝내고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쪽에서 한꺼번에 끄집어내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검토할 것이 합병이죠. 그래서 합병인데 물론 이것들 다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출되었다고 한다면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기출되었다 하면 기출된 부분만 지금 하는 것이라서 합병입니다. 합병. 이 합병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면 합병은 이러한 크게 목차가 잡힐 수 있어요. 첫 번째 합병이 뭐냐 생각해 볼 수 있고, 합병의 유형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합병은 자유롭습니다. 그렇지만 제한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영업 양도라는 것과 합병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론 쪽에서 검토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법조문에 쭉 많이 나열되어 있는 게 이제 합병의 절차입니다. 절차 과정에서 합병 계약을 하고 공시하고 그 다음에 합병의 승인을 받아야겠죠, 주총에.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또 받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합병했을 때 새로 설립되는 회사 같으면 창립총회, 그 다음에 존속하는 회사 같으면 보고총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병 등기를 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런 과정이에요. 알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합병 효과를 검토해 보면 당연히 회사가 소멸하거나 신설될 것이고 합병의 효과로서 권리 의무가 넘어오겠죠. 그죠? 넘어올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권리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사원, 이사, 감사의 지위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되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기업 소송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합병 무효해소입니다. 알겠죠? 이 무효해소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설립 무효해소의 내용들을 다 준용을 하지만 절차 부분은 합병 무효에 관련된 내용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바로 풀어보면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간이 합병 문제가 나왔었어요. 언제 나왔냐면 변시 1회에 나온 1회. 변시 1회에 나왔네요. 2010년에 나왔는데 하여튼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해에 나왔더군요. 자, 간이 합병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간이 합병이 그려져야 될 겁니다. 소규모 합병하고 간이 합병은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자, 비상장 회사인 A 회사와 B 회사는 A 회사를 존속회사라고 B 회사를 소멸회사.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합병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방법이 흡수합병이 되는 거죠. 흡수합병이 되는 거죠. 흡수합병할 때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차이점, 주총의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가름할 수 있는데, 알겠죠? 간이합병은 소멸되는 회사의 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을 하는 것이고, 소규모 합병은 존속하는 회사의 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가름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명확하게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말로 하니까 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합병한다. 이때 A 회사는 B 회사에 발행한 주식을 90% 이미 보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A 회사는 존속하는 회사죠.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되는 회사에 주식을 90%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간이합병의 구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논점을 더 추가를 시켰네요. 이때 B 회사는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갑은 존속하는 회사에 발행한 주식을 5%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뭐가 문제되느냐면 A 회사 존속하는 회사니까 소멸하는 회사의 채권이죠. 소멸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갑이 갖고 있는 채권인데 채권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실행을 가왔을 때 갑이 갖고 있는 것은 자기 주식이란 말이죠. A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 실행을 하기 위해서 갔을 때 갑의 주식을 자기 주식이니까 자기 주식을 취득해 올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 주식 취득 가능하죠.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데 권리 실행을 위해서 갔을 때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죠.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점을 추가를 시켜서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흡수합병이고요. A 회사는 존속회사고 B 회사는 소멸회사입니다. 이럴 때 발행주의 총수의 90%를 A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간이합병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총의 특별결의 존속회사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소규모 합병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A 회사는 이제 주총의 특별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럴 때 간이합병일 때는요. 비회 소멸하는 회사의 주총의 승인은 이사회로 가름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있고 합병계약서 작성 후에 2주 내에 이 간이합병한다는 뜻을 공고하고 통지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요. 물론 총주주의 동의를 얻게 되면 이러한 통지 공고조차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인 논점이 하나 있었죠. 갑입니다. 갑인데 B 회사가 갑에게 지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채권을 갖고 있죠. 그런데 갑은 또 누구?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 주식 5%를 갖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이럴 때 문제. 또 한 가지 더 나간다면 여기에서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B회사, 소멸한 회사의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간이 합병일 때 이 문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존속하는 회사 병이 주식 매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간이 합병일 때 이 문제가 되겠죠. 이걸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보면 문제 1번에 B회사는 위 합병에 대해서 주총의 결의 없이 이사의 결의만으로 승인할 수 있다. 무슨 회사? 소멸하는 회사. 맞네요.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간이합병의 조문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에 대해서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에 있거나 아니면 그 회사의 발행주의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때는 소멸하는 회사의 주총의 승인은 이를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거죠.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 90%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합병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맞습니다. 2번 A 회사는 이 합병에 대해서 주총의 특별결의를 거친다. 맞습니다. 이게 합병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죠. 주총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A회사. A회사는 누구죠? 존속하는 회사죠. 이 존속하는 회사는 지금 소규모 합병일 때는 간이 뭐야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문제회사의 전제를 깔아줬죠. 소규모 합병 아니라는 전제죠. 아니었을 때는 존속하는 회사는 주총의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3번 가보시면 B회사의 주주을은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을이죠. 법정기간 내 합병에 반대하는 서면 통지를 한 경우에도 B회사에 대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간이 합병은 주식 매수청, 반대하는 주식 매수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는 서면 통지를 했어야 되는 것이 절차상, 그죠?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간이 합병에서 이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2주 내에 주총의 승인 얻지 않냐고 한다는 뜻을 공고 통지해줘. 그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합니다라는 그죠? 의사를 통지해 줘야 됩니다. 통지. 그 주주총회 참석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참석한 게 아니에요. 미리 통지해 줘야 돼요. 통지하면 어때요? 그 기간이 경과합니다. 그 기간에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기가 서면으로 주식을 매수하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통지한 주주들은 2주 내, 그죠?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렇게 서면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주 주식 매수 청구 절차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 주주의 주식 매입 청구는 합병 공고 통지 후 2주 내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고요. 이 2주가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매수 청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된다. 아닙니다. 4번 A회사의 주주인 병이 A회사에 대해서 A회사 누구예요? 존속하는 회사. 알겠죠? 읽을 때 여러분 존속하는 회사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셔야만 헷갈리지 않습니다. A회사에 대해 주지 매출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정 기간 내에 위 합병에 반대하는 서면 통지를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죠. 알겠죠?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가 반대하는 주식 매출권 행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심해야 될 게 존속하는 회사가 만약에 따지면서 소규모 합병이다. 그랬을 때는 반대 주주의 주식 매출 인정되지 않아요. 알겠죠? 지금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소규모 합병이 아니라는 것이 전제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도 주식 매출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뭐 이 4번에 대한 해설은 뭐 똑같습니다.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넘어가고요. 5번. 합병 이후 이제 A 회사가 갑에 대한 채권을 그죠? A 회사는 존속한 회사죠. 존속한 회사 갑에 대한 채권의 대물 변제로서 자신이 발행한 주식 5%를 취득할 수 있나 이거죠. 이게 자기 주식이잖아요. 갑이 존속하는 A 회사에 갖고 있는 주식이란 말이죠. 그 대물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은 안 되지만은 이런 식으로 특정한 목적에 의했을 때는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A 주식회사에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서 A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 그죠? 그때 그게 뭐냐면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이죠. 가봤더니 채무자 갑에게 가봤더니 A 회사 주식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다른 게 갖고 올 게 있었으면 상관없었을 거예요. 예, 다른 게 없었다는 거죠. 그냥 대물 변제로 가져온 거죠. A가 자기 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 변제 등으로 취득할 수 있음을 말하는데 이게 바로 특정한 목적에 한 자기 주식 취득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A 회사는 갑에 대한 대물 변제로서 예, 채권 실행을 올 수 있죠. 자기 주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이 합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벌써 간이 합병하다 보니까 16분이 지났네요. 요즘 조금 여러분 10분 정도 하기로 했는데 조금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넘겨드리려고 하다가 문제만 풀어보시라고 하려고 하다가 제가 좀 생각을 좀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설을 받는 것이 좀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좀 해설을 하다 보니까 한 문제 좀 풀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